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시공관리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볼 내용은, 자, 공정관리의 연장선이죠. 이제 자원배당이랑 진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품질관리, 시간이 되면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배당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원배당의 정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자원배당, 우리가 자원배당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상 자원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배당이랑 자원의 평준화가 한 카테고리로 엮여져 있는데요. 자, 자원배당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원배당의 정의는 비주공정 작업이죠. 그러니까 주공정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CP, 크리티컬 패스, 주공정선상에 있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자원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정의라든가 목적을 살펴보면 비주공정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공정선에 있는 그 작업은 뭐 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죠. 무조건 지금 시작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주공정선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비주공정 작업은 우리가 착수일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주공정선상의 작업은 일단 먼저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시작해요. 왜냐하면 공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한다면 늦게 시작해도 되지만, 공사가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가 있는 공정도 우선은 좀 먼저 시작하고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먼저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착수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주공정 작업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그럼 왜 착수일을 변화시키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우리가 공정상에 자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별 어떤 시점에서 자원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업자라든가 자원이 이렇게 뭐 양중이 돼 있거나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들어가는 일단 공사장 현장 자체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지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한쪽으로 많이 자원이 편중되면은 좀 아무래도 불리하거나 공사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거나 더 소요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자원의 투입의 불균형이라든가 편준 현상을 없앤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분배하는 과정. 자, 이게 자원배당의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적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자원의 공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원이 너무 이게 지금 시간대 자원의 어떤 그래프인데, 자원이 특정한 시간 안에 자원이 이렇게 피크로 많이 몰리게 된다면, 이 자원을 기준으로, 이 최대한의 필요한 자원을 기준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작업 여건도 좋지 않으니까 공사도 기간도 좀 더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공백이라든지 또는 자원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편중 또는 기복, 자,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거죠. 줄이고 자원의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결국 이제 부대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 이렇게 자원이 편중이 되면 부대 비용이랑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씩 줄이고, 테트리스 여러분 아시나요? 그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 채우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늘렸다 줄였다, ESD랑 공사의 시작 지점을 빨리 가거나 또 천천히 가거나 해서 여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원을 평준화한다면, 결국에는 각 기간별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균일하니까 더 많은 장비라든가,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대 빌릴 거를 한 대만 빌려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한 간이화 사실 같은 경우도 6개를 빌린다고 한다면 한 3개만 빌려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배당의 목적이고 또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원배당의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인력과 그 자재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이 자원 배당 항목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배당하실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이 자원이 피크가 되거나 또 밸리가 되는 현상, 뭐 자원이 크게 발생되고 또 한때는 자원 들어가고, 뭐 투입인원이 이날은 뭐 60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10명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의 피크점이나 이제 밸리 같은 이런 이 기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30명씩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60도니까 35명씩 들어오면 35명씩 들어오는 게 좋지. 첫날 60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60명 들어오고 둘째 날 10명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는 현장인 거죠. 뭐 그래서 평준화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평준화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균등하게 하고, 더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일 동원 자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화하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유휴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유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뭐 쉬거나 단절되거나 하는 시간들인데, 작업을 뭐 이틀 하고 있다가 뭐 이틀 쉬고 또 똑같은 작업을 이틀 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할 때는 그냥 같이 연속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이제 그 작업에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일하고 뭐 이틀 쉬고 하루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틀 일하고 쉬는 게 낫잖아요. 나머지 일을. 아니면은 쉬고 나중에 오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휴 시간도 줄이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화하면서 평준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분배 조정을 통해서 공사 비용의 최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 단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원이 평준되거나 하면은 작업 환경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게 좀 작업을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자원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업무의 그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결국에 이제 공기 단축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 그래서 자원 표준화의 원칙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살펴보면, 그래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대부분인 경우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공사 그 연장이라든가 공기 지원을 갖다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뭐 자원이 없으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자원은 뭐 무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를 하더라도 정해진 공기 안에서는 최소화로 줄여야 된다. 그런 거 당연히 이거는 자원 최대한을 들어온다고 가지고 많이 쓰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주어진 공기 안에서 그래서 자원을 최소화로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건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자원 분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자원 할당, 자원 배당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 배당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CP에서는 뭐 할 수 없겠죠. 당연히 CP는 크리티컬 패스, CP는 여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 시간이 없는 데에다가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없는 데가 이제 CP가 해당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CP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죠. 총 여유 시간이 최소인 작업, 총 여유 시간이 최소인 작업, 없는 작업, 총 여유 시간이 없는 작업이죠. 이게 주공정선에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공정성산에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게 일단 원칙이죠. 기본 원칙이죠. 왜냐? 주공정성상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공정선상에 있는 작업을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공정선 작업에다가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총 여유가 가장 적은 것,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뭐 최소인 경우, 그 다음에 최소 여유가 없는 쪽, 그 외에도 여유가 없는 공정들이 있을 거예요. 병행 공정 중에.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공정보다는 비교적 여유가 없는 공정들에서 좀 집중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유가 많은 공정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리스크가
좀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공정이 문제가 발생되면 조금 더 이제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순으로 해서 우선 배분한다. 4번에 보면 고정되는 경우 총 여유가 적고 공기가 짧은 공정부터 자원할당한다. 자원할당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유가 적고 짧은 공정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그만큼 짧고 여유가 적고 없고 짧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늘어나게 되면은 공사비가 좀 늘어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틀 안에 끝낼 거를 이틀이면 좀 짧은 공사 기간인데 그 공정이 이틀 안에 끝내야 되는 건 끝내야 공정이 3일로 늘어나는 경우는 많죠. 근데 뭐 10일 안에 끝낼 공정이 뭐 11일로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일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원일수는 소요량의 소요일수 곱한 거다. 이거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분배도 300도 분배도랑 이제 산적도 아까 그 앞전에 봤던 그 그래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그 면적이 자원량인 거죠. 자원 소요량인 거죠. 자, 그리고 자원 소요량이 최대인 작업에 자원을 할당한다. 그죠? 자원 소요량이 최대인 양 작업. 자, 요거는 또 짧은 공정 요거랑 좀 약간 상충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원 소요량이 최대인 작업에 자원을 할당해라. 자, 이 말은 결국에는 뭐 주공정상에서 작업을 하는 주공정상에서 자원을 먼저 할당하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공사에서 주공정성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죠? 보통 우리가 기초공사, 골조공사 뭐 그런 경우죠. 기초골조공사 아니면 또 설비공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공사, 골조공사가 가장 주공정성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원 소요량도 많은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자재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30%, 뭐 60%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자원 소요량이 최대인 작업, 결국엔 그 주공정상 작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뭐 설비공사 같은 경우도 좀 자원의 어떤 그 소요량이 좀 많은 편이죠. 뭐 설비를 하면 그 안에도 전기, 뭐 환기,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방, 어쨌든 설비 부분도 이제 자원의 어떤 그 소요량은 퍼센트도 많다. 특히 이제 뭐 습식공사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습식공사 내지는 무슨 호텔 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 공사 이런 경우에는 뭐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보면 약간 상충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내용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할당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산적도 구매도를 활용해서 할당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LST나 EST 시작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자원의 이제 산적도가 이렇게 좀 분포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을 발견됐다고 한다면, 자, 산적도랑 분배도를 활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원 배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자원별 투입 계획의 유형을 보면, 요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협력업체, 그죠? 협력업체 및 노무 투입 계획. 그래서 투입 인력을 기본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뭐,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올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적게 들어오는 게 좋고. 결국에는 적게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똑같은 그런 공정 안에서, 똑같은 그런 공사 범위 안에서 적게 들어오려고 한다면 좀 아무래도 숙련된 노무자가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현장에 적응하는 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인력이 일반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게 좋아요. 뭐 저 사람 들어왔다, 오늘은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팀이 꾸준하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뭐 목공이면 목공, 뭐 설비면 설비공 한 팀이 일정하게 이제 고정화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평준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협력 업체라든가 노무 투입 계획에서는 이제 인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 크레인이라든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들인가 이런 것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쉬지 않고 일하게끔 일단 우리가 어떤 장비를 임대했으면 그 임대한 것들이 뭐 어느 날은 뭐
열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쉬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동종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같은 장비라든가 같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양중하거나 했을 때 뭐 따로따로 비슷한 종목들이 있죠. 뭐 비슷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같은 장비를 같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설비 또는 외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뭐 타워 크레인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장비를 쓸 때 서로 공정은 다르지만 그 장비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더미로 연결해서 공정을 연결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동종을 연결하는 거 좋고, 다른 동종이라 하더라도 더미를 서로 연결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라.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자재 투입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당연히 적게 들어야 되죠. 뭐 그리고 적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자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문하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현장에 조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금속이라든가 또 뭐 석재 같은 경우도 현장에 와서 제작을 하지만 미리 공장에서 치수를 줘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작 기간 같은 것들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해외에서 중국산이라든지 또는 뭐 유럽산인 경우도 있겠죠. 자재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는 이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유럽산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는 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정을 맞춰야 되고, 약간 여유 있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석재 같은 경우는, 유럽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뭐 배가 한차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딜리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정량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요거 자, 다음 장을 일단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래서 자원 배당하는 지금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배당할 때 뒤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하나의 좀 프로세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원 배당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기 시간, EST.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CP가 아니라 하더라도, CP가 아닌 공정에는 여유가 있을 텐데,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시작하는 걸로, 조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해보는 거죠. 조기 시작하는 걸로 계획해보고, 그리고 늦은 시간으로도 계획해보는 거예요. 늦은 시간으로도. LST, EST.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표에서 이제 앞으로 전진 계산하고 역전 계산했던 이유는, 그래서 전진 계산해서 늦은 시간 거를 뭐 이렇게 더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여유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조기 시간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공정표가 있죠. 여기 지금 C 공정이 있고, 그리고 A,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6일차에 만나겠죠. 3일, 3일 거리고 6일차에 만날 텐데, 뭐 A, B는 CP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사를 무조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약간 좀 탄력성 있는 거는 C 작업인데, C 작업은 3일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동안 일해도 되고, 반대로 3일을 먼저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쉬어도 되고. 근데 뭐 하루 일한 다음에 3일 일한 다음에 이틀 쉬고, 이거를 조금 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먼저 쉬거나 아니면 먼저 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기 시간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고 늦은 시간으로 한번 계획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적도랑 분배도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C 작업을 어디다가 연결을 시킬 거냐. 같이 공교롭게 3의 배수 나가니까 좀 쉽죠. 자, AC 작업을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C랑 B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냐, 이거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A 3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자원이 양이 많고 들어가는 인력이 많은 그런 공정이 있고, 또는 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정밀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의 성격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면은 좀 소수의 인원이 들어온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자원의 뭐 양 자체도 부피라든가 이런 것도 크고 양중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복잡한 작업, 그 작업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A, C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C 작업을 늦은 시간 계획으로 LST 계획으로 해서 3일을 쉬고 그리고 3일을 후에 작업을 해서 B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B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B는 그렇게 자원량이 자재량이 뭐 석재나 탄 이런 게 뭐 골조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전기 배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이라고 한다면 뭐 배관 작업, 간단한 배관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배관 배선 작업을 골조공사도 배관 배선 작업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적은 인력으로 어떤 적은 가벼운 그런 자재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BC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공정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공정은 A라고 C라고 한다면 A, C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늦은 시간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고 또는 조기 시간으로 계획해보고 늦은 시간 LST, EST로 계획을 해서 자 산적도랑 분배도, 산적도를 가지고 어체적으로 분포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평준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자원 할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복이 있는 그런 자원을 이렇게 1차 자원 배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이죠. 2차 자원 배당을 해서 이렇게 평준화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